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유태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널리 알려져 있는 유태인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금융 쪽을 보면 세계 금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진 로스차일드 가문, 석유왕 록펠러,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 이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등이 있습니다. 과학계에는 상대성 원리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의 닐스 보어, 맨하튼 프로젝트의 폰 노이만, 천문학자 칼 세이건, 이론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먼 등이 있습니다. 학계에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카를 포프, 아이작 아시모프, 밀턴 프리드먼, 제레드 다이아몬드, 레이 커즈와일, 가까이는 유발 하라리도 유태인입니다. 정계에는 카를 마르크스, 블라드미르 레닌, 헨리 키신저, 이 외에도 마이클 블룸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등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운 많은 유태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유태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인적 구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유태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입니다. 아슈케나지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 북쪽에 살았던 유태인들입니다. 아슈케나지는 유태어로 독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계 유태인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파라드 유태인들로 주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계 유태인을 이르는 명칭입니다. 유태인들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흐라저 유태인으로 중동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이 중 오늘 조명해보고자 하는 유태인은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입니다. 이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은 알려진 어떤 민족보다 IQ가 높습니다. 아슈케나지 유태인의 평균 IQ는 약 112에서 115 사이입니다. IQ 검사의 표준값이 100이니까 표준보다 평균이 12에서 15 정도 높은 것입니다. 이 12에서 15가 높다는 것은 유럽인 표준인 100보다 그저 높은 것이 아니라 많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파라드나 미흐라저 유태인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합니다. 이들이 평범하다는 것은 원래의 유태인들은 보통의 세계인들과 똑같은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의 지능만 상승하였을까요? 중세 기독교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범죄였고 중세 유럽의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이 대금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자금을 융통할 때 원자재 거래를 중간에 끼우는 등 아주 특별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은 금융업이라는 한 직업을 전문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아슈케나지 유태인의 대다수가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이 패턴은 몇백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악명 높은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 역시 유태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대금업이라는 직군은 오늘날 금융과 무역업입니다. 이런 직업은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 합니다. 이처럼 똑똑해야 종사할 수 있는 직종에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종사한 개체군은
아슈케나지 유태인들 밖에는 없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이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은 동족 결혼을 했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개종자들을 자기 집단에 받아들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처럼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은 중세 내내 유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집단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 내적인 요인과 유태인을 멸시하는 사회적 편견이라는 외적 요인이 맞물린 것입니다. 이 동족 결혼을 하는 집단은 이러한 사회적 패턴이 계속되면 유전적으로 독특한 특질이 남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숫자를 다루는 지능이 숙련되고 그 숙련된 지능이 유태인 집단이라는 제한된 풀 속에서 유전적으로 반복해서 결합하는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중언어 사용자들입니다. 자기 민족어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한 우리 민족의 이민 2세가 집에서는 한국어를, 바깥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의 언어와 수학 점수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시공간 능력, 예컨대 머릿속에서 3차원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 즉 공간 지각력은 평범합니다.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은 수학과 과학, 문학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만 그림이나 조각, 건축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보통의 결과를 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은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의 숫자를 다루는 지능과 언어를 다루는 지능이 유전을 통해서 극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슈케나지 유태인의 평균 IQ는 약 112에서 115로 유럽 평균보다 가우스 곡선상에서 12에서 12 정도 우측으로 중간값이 이동해 있습니다. 겨우 12에서 15 정도 높은 수준인데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우스 곡선에서의 분포 거리 차이는 지수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중앙값이 이동한다는 것은 이 종모양 곡선의 끝단에 위치한 그룹의 수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그룹에 IQ 130대의 사람이 100명이 있고 140대의 사람이 10명, 150대의 사람이 1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슈케나지 유태인 그룹은 IQ 130대의 사람이 1000명, 140대의 사람이 100명, 150대의 사람이 10명, 160대의 사람이 1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IQ 분포의 맨 끝자리에 있는 사람의 수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매우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멘사 이상 수준의 IQ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은 수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은 과학과 수학의 모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추세는 비록 나치가 유럽에 남아있던 아슈케나지 유태인의 대부분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에 더 강해졌습니다. 유태인들의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 유럽에 존재했던 약 800만 명의 유태인들 중에 대다수가 아슈케나지 유태인이었고 나치에 학살당한 600만 명의 희생자 역시 대부분이 아슈케나지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600만 명이라는 희생자는 그 규모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 600만 명은 어떤 지역에서는 5천 명, 어떤 지역에서는 10,000명, 어떤 지역에서는 2만 명 이런 식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희생의 수를 합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의 지능은 가우스 곡선의 우측으로
평균값이 이동하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은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서 똑똑해졌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